자, 사회 4-1의 아이스크림 홈런. 오늘 문제풀이 부분은요, 1단원에 3단원, 1-1, 1-2, 1-3 하고요. 그 다음 그 뒤쪽에 1-4, 5, 6, 7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해볼까요? 7페이지부터. 자, 거기서 이제 7페이지 3번부터 보시면요.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두 가지 고르시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지도에 대한 정의가 바로 위에 있잖아요. 바로 위에 지도라는 것은 이제 실제 모습을 그대로 그렸으면 사진이죠. 실제 모습을 일정하게 줄여서 축척이죠. 평면에 나타난 것을 지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의 어떤 장소나 위치, 이제 이번에 우리가 어떤 축제를 간다, 뭐 전라남도 순천이다. 그 지역의 위치를 미리 정보를 알고 싶을 때 한번 필요하고요. 아니면은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멀거나 너무 넓어, 장소가. 한눈으로 볼 수가 없어. 한눈에 살펴보려면 이렇게 축소된 지도가 필요하죠. 이럴 때도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우리가 엑스포 전시장 가요. 전시장이 너무 넓은 거죠. 이게 뭐 10만 평이야. 우리가 매장이 어디 무슨 뭐 부스가 있는지도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도 형태의 안내도가 필요하죠. 그럼 한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어디가 출입구고 어디 쪽이 뭐 예를 들면 음식 존이 여기고 이쪽은 뭐 의상 존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한눈에. 그래서 그렇게 직접 보는 것이 불가능한 곳을 축소해서 한눈에 볼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 찍어서 본다면 그건 항공사진인데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찍었죠. 우리가 이건 확대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확대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건지 대충 형태만, 윤곽만 알 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지도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죠, 그림. 그림으로 대충 그리는 건데, 개인의 느낌이 자유롭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좀 크게 그린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교회를 좋아한다고 교회를 예쁘게 그려놓는다든가, 본인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지도라고 하지 않죠.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요약해서 축소해서 평면에 표현한 것을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도 다 똑같은 지도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림은 어때요? 그림은 사람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지도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알맞은 건 땅의 실제 모습을 축소해서 나타냅니다. 직접 볼 수 없는 곳을 미리 우리가 한번 훑어볼 때 지도가 아주 요긴하죠. 처음 가보는 장소를 미리 확인해보고 가서도 쉽게 이거에 내비게이션 도움을 받아서 쉽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도가 아주 요긴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것을 내려다보고 한 것은 항공사진이고 그린 것은 또 그림이죠. 항공사진과 그림을 합쳐놨네요. 여기는 보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하게 확대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축소해서. 정답은 2번과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얘들아 9페이지에 1번을 보시면 다음 대화를 읽고 두 친구가 놀이터와 체육관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완성해 보세요. 봅시다. 한쪽 아이를 보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놀이터가 있고 왼쪽에 체육관이 있다고 말하고 아니야.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체육관이 있고 왼쪽에 놀이터가 있어. 두 친구가 서 있는 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잘못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경우도 서 있는 방향이 바뀌면 장소의 위치도 설명하는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울산광역시청을 기준으로 하면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은 동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고 동쪽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을 기준으로 하면 울산광역시청은 또 이쪽이 되는 거죠. 이쪽이 되는 거고요. 울산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또 광역시청은 또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고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을 기준으로 하면 울산광역시청은 또 왼쪽에 있는 겁니다. 서쪽에. 그러니까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기준으로 울산시청은 서쪽에 있고 울산 지방법원 기준으로 이 광역시청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서로 방향이 방향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즉 서로 서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은지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놀이터가 있고요. 오른쪽에 놀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왼쪽에 체육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지 입장에서는 근데 선우 입장에서는 선우는 이제 이쪽 방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게 팔이고 이게 다리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쪽 방향 즉 체육관이 이게 오른손이죠. 지금 우리 이거랑 반대겠죠. 이쪽이 오른손일 거란 말이에요. 이쪽이 오른쪽에 체육관이 있게 되는 거고 왼쪽에 놀이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은지는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선호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건 언니 그 과학에서도 6학년 1학기 과학의 별자리에 대해서도 할 때 여기 나옵니다. 또 한번. 북반구를 바라보느냐 남반구를 바라보느냐는 건데 북반구에는 우리는 항상 남반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모든 방향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자, 이번 11페이지의 2번을 보시면 11페이지 2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뭐뭐는 땅의 생김새나 건물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를만 한다 했는데 그건 요 앞에 있었죠. 여기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땅의 생김새나 건물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라고 하는데 이걸 기호라는 기호라고 하고요. 실제 모습을 본떠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학사모 모양을 뭐 대학교라고 한다든가 점 3개는 명승고족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학교는 이렇게 모양을 볼 따서 실제 모습을 본떠 거죠. 학교는 보시면 초중고는 그래서 그런 걸 다 기호라고 합니다. 영어로 심볼이에요. 심볼 아이콘이라고도 하고 아이콘. 자, 이걸 한꺼번에 몰아놓으면 그걸 범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범례 한꺼번에 모아놓은 곳을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의 범자가 모두 범자죠. 모두 모아놓은 예시다 이거죠. 여기가.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자, 이어서 이제 17페이지. 여기군요. 17페이지. 3번 틀렸네요. 보니까.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지역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피하세요. 이렇게 됐죠. 첫 번째 보시면 우선 여기는 고속철도가 지납니다. 이게 그림이 좀 명확치 않아서 그런데 요게 지금 요게 아마 고속철도일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고속철도가 여기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는 좀 선명할 겁니다. 이게 지금 스캔을 해놓은 거라 명확치가 않죠. 고속철도면은 요건데 요 표시인데 여기가 이걸 거예요. 아마 요거. 그게 요렇게 들어오는 요걸 거예요. 요거 아마. 여기 좀 확실치가 않은데 여기가 아마 울산역일 거고 이렇게 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산으로 갑니다. 이게 아마 울산역일 거예요. 여기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확대해서 보면 고속철도 요 표시입니다. 여기 지금 요 중간에 이렇게 표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고속철도 울산역에 당연히 있고요. 울산 다음에 부산일 거예요. 부산. 그리고 울산역에는 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아니라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이라는 게 한눈에 알 수 있죠. 울산역 광역시는 주로 서쪽에 높은 산이 있다. 이쪽이죠. 동쪽이죠. 동쪽. 아니, 서쪽이 아니라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여기 방향 보면 나오잖아. 서쪽에 높은 산이 있다. 맞죠. 1번과 3번입니다. 19페이지에 2번. 오른쪽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도인지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무슨 역에 기원한 거 보고 여기 지금 선명치가 좀 많은데 여기 좀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도 사실 안 보여요. 작업실에서. 네, 지금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보니까 이 제주도고요. 제주 버스 터미널이 맨 위에 이게 지금 여기 제주 버스 터미널이고요. 여기는 환승 정류장이라고 써 있고 밑에 급행 정류소라고 써 있군요. 그리고 이게 다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거나 뭐 봉계동이라든가 지금 이게 좀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여기가 제주대학교 보이세요? 제주대학교 아라 캠퍼스라고 지금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주 가는 제주도에 여기 조천이라는 데가 여기 조천리가 있고요. 네, 하여튼 여기 제주도에 지금 버스인데요. 지금 보니까. 버스 안내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있었군요. 여기 비슷한 게. 옆에. 구좌읍, 이거 제주도죠. 이제 구좌읍이 우리 자주 가잖아요. 여기가. 이 버스 안내도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